안녕하세요, 브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KB 부동산 그 시세 그 사이트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9월 21일자 부동산 시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25일 금요일 날에 그 KB에서 발표된 21일자 부동산 시황을 보면서 요즘 분위기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기사 내용을 하나를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9월 27일 현재 강동 마포 아파트 최대 2억 정도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서울 집값 하락 초읽기라고 하는 기사 제목으로 봤었을 때 지금 집값이 굉장히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KB 시세 사이트로 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자세히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제목은 서울 집값 하락 초읽기라고는 적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반대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합권으로 지금 5주째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 매도 매수가 기싸움이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 상승세가 변수인데 오른 전세 가격 때문에 오히려 집값의 견인을 할 수 있는 악순환이 좀 우려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제목처럼 서울 집값 하락이 초읽기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서울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세로 인해서 집값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악순환 같은 경우, 뭐 제목에는 악순환이라고 표현했는데 악순환이 좀 우려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실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B 같은 경우는 주간마다 주택시장 동향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9월 25일자 기준으로 21일자 주택시장 동향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서울부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면은요. 서울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 보게 되는데 서울의 여기 첫 번째 보이는 부분이 매매가입니다. 서울이 제가 7월 6일자부터 9월 21일자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좀 함께 섞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서울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710 대책 나왔을 때 전후로 있었을 때 굉장히 색깔이 짙게, 즉 매매가가 오르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 밑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색깔이 옅어지는 걸 보니까 상승세가 분명히 주춤하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은 그 매매가가 오르는 그 지역을 보게 되면 물론 이 보고 계신 이 내용이 강북 지역을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강북 지역 중에서도 약간 비선호 지역이었던 강북, 노원, 도봉 지역이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씩 매매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9월 20일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0.28% 정도 서울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오르지 않은 지역도,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 7월 10일 전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주춤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강북 지역에 있는 밑에 있는 이 지역을 전세 가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보셨던 매매가 그래프는 이 윗부분이 조금 짙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 가격은 이 밑에 있는 지역이 조금 짙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가격은 조금 주춤하지만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추세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노원구 지역이 이번 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성동구 역시 강세, 그 다음에 은평구도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노원구 지역이 연속해서 거의 한 3주 정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색깔은 조금 흐리게 보이지만 도봉구 역시 굉장히 전세 가격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매매 가격은 정상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전세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전세 가격에 의해서 매매 가격이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집값 하락을 초입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곳이 이제 강남 지역인데요. 강남 지역 역시 처음에 초강세였던 그 7.10 대책 이전후로 해서 초강세였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옅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지역이 초강세까지는 아니지만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즉 매매 가격, 강남 쪽 지역 역시 매매 가격은 좀 주춤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조금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거 보면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매가는 주춤, 그러나 전세가는 초강세. 그래서 이 부분이 까딱 잘못하면은 매매 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강남 지역에서는 특히나 송파구가 전세 가격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인 뭐 강서나 구로, 금천 지역 같은 경우 역시, 그 다음에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 강세는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지역이 이렇다면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경기도 수도권 지역, 경기 지역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했을 때 서울은 매매가 상승세 주춤, 그러나 전세가 강세는 여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하고 매매가, 전세가를 함께 보면은 여기도 이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경기권의 지역에서 일단 수원부터 뭐 평택까지, 이거 말고도 뒤에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좀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요. 수원, 그 다음에 성남, 고양, 안양, 뭐 부천, 의정부, 광명, 평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 역시 7.10 대책 이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강해지지 않은 모습도 보여지고요. 근데 매매 가격이 강한 지역이 좀 몇 개가 보이죠. 고양시 지역이 생각외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덕양구 지역이 조금 강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안양 지역에서도 동안구 지역, 그리고 광명 지역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뭐냐, 처음부터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 지역을 얘기했을 때 경기도부터 거주를 고민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울의 강세가 외곽적으로 번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 지역을 할 수가 없거나 또는 위치상으로 그 지역을 할 수가 그 지역이 아닌 경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덕양구라든지 안양 동안구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서울로 들어가기 상당히 괜찮은 지역의 매매 가격이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서 표현하게 되면은 서울 경기권에서는 외곽 지역과 서울 근교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 역시 지금 보여드렸던 지역, 뭐 고양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바로 매매로 연결됐던 모습으로 보여져서 전세는 좀 그런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역시 성남, 그 다음에 분당, 그 다음에 광명,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서울하고 근접 지역에서 선호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드렸던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안산부터 시작해서 뭐 구리 남양주부터 뭐 경기도 화성 지역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딱 보실 때 느껴지는 감정은 구리와 남양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남 지역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어떤 의미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울 근접 지역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전세 가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양주, 구리 지역 강세, 그 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해서 매매 가격은 그 7.10 대책 이전에 굉장히 강했다가 좀 주춤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전세 가격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 외곽 지역도 역시 점점 강해지는 것들이 좀 눈에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김포 지역의 강세가, 전세 가격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김포 지역의 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한 번쯤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서울과 경기도를 다 포함해서 보게 되면 서울 근교의 매매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 근처의 전세 가격의 상승세 역시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하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도권을 얘기할 때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인천 지역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지금 보게 되면 이 위에 부분이 이제 매매가거든요. 7.10 대책 전후로 했을 때 가장 강세를 보였던 지역은 연수구, 이제 송도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가까운 부평구, 그 다음에 남동구 지역이 잠깐 반짝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10 대책 이후에 좀 주춤했는데 그래도 연수구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부평구도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구와 부평구가 다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주 들어서 말이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인천 지역 전체로 보게 되면 서울의 분위기가 경기도 일부 지역, 그 중에서도 서울 근교 지역으로는 조금 넘어온 것 같은데 인천까지는 넘어온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은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구 지역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 지역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계양구는 앞에서 매매가격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죠. 주로 서울에 가까운 지역 또는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강세, 중구를 제외하고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다면 인천 지역도 아마 조금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보여지는 모습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인천의 움직임도 서울 근접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결국 인천 지역은요, 지금 매매가는 아직까지는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지금 뭐 서울 경기까지는 움직임이 오는 것 같은데 경기 외곽 지역과 인천권의 매매가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서구와 중수의 전세 가격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 근교 쪽에 해당되는 곳에 계양이라든지 부평 쪽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보게 되면은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인천까지는 않았고 서울 경기 외곽 지역까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확산되는 추세,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매매 가격의 움직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더더구나 이제 다가오는 이제 추석 이후를 생각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추석 이후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집을 이사 시즌인데다가 전세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게 그동안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 이후에 한 2주, 3주 정도의 모습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언론에서 보셨던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부분인데요. 광역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와 대전의 강세가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가가 주춤하고 있다가 최근 조금 살아나는 느낌.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강세.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좀 전에 봤으니까 스킵을 하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다지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이 보통 투기적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걸 보면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는 이제 오늘 그래프에는 도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세종시의 강세가 바로 옆에 있는 대전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느낌으로 만들면서
어떤 면에서는 대전을 가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울산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후반부로 가면서 강세를 보이는, 특히 이제 8월달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전세 부분도 딱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강세, 그 다음에 대전의 강세가 여전하고요. 아까 인천 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인천 역시 조금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수도권의 강세, 전세 가격 강세가 인천으로 조금 넘어오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대구와 대전의 강세 부분은 지금 현재 7.10 대책 이후에 이렇게 됐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면서 서울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었는데, 이 부분 역시 대구나 대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세종의 강세가 오히려 저평가된 모습으로 보여진 데다가 대전의 전세 가격 상승세가 투기 지역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강세를 계속 하방에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좀 받쳐주는 모습이 아닌가, 좀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부산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해운대구의 강세가 보여집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갑자기 최근에 금정구 부분이 조금 이번 주 들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 부산 전체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강한 모습은 아닌데, 해운대구라고 하는 부분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강세. 자, 그렇다면은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로 접근하는 어떤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의 그 선호 지역인 수성구 외에 달서구 지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달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최근에 신축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뭐 KTX부터 시작해서 대구시청이라든지 이런 호재 부분이 좀 많이 등장하는 곳이라서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다, 보통 이렇게들 판단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똘똘해 보이는 한 채, 앞으로 호재라고 하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수성구, 달서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매가 전세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최근에는 남구까지도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다른 거는 서울 수도권의 전세 가격 강세에 비해서 지금 부산하고 대구는 전세 가격의 강세가 똘똘한 한 채 위주로 보여지고 있지,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아무래도 지방 내에서 똘똘한 한 채를 하게 되면 주로 광역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매물이 좀 줄어들어서 전세 가격의 강세가 점점 강해진다면 이 지방 광역시 또한 강한 모습으로 매매가로 전이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조금 전세 가격의 강세는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주, 대전, 울산 부분을 이제 한꺼번에 보는데, 안타깝게도 광주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광주 매매 가격 역시 별로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광주의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대전의 매매가와 전세 가격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서구, 유성, 대덕 이쪽의 매매가는 계속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서구가 가장 강하고 중구랑 그 다음에 유성구 부분이 좀 강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구까지 좀 중구는 이제 울산이네요. 대덕구, 유성구, 그 다음에 동구, 중구 지역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전통의 강세 지역인 서구 지역이 지금도 전세 가격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봤을 때, 대전의 그 투기 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대전을 싸게 만들어 보였던 그런 모습도 좀 있어 보이고요.
울산 역시 지금 보면 남구와 중구의 강세가 좀 강하게 보이고, 역시 남구와 중구의 전세 가격 역시도 강한 모습을 보게 되면 똘똘한 한 채가 역시 이곳에서도 울산, 대전,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광역시에서는 광주 지역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의 광역시 지역에서 똘똘한 지역이 조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 지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 강세가 어떻게 나타날지 앞으로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대구, 그다음에 수성, 달서, 매매가 강세,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전세 가격 역시 똘똘한 한 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대전 역시 매매가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세종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똘똘한 지역 역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울산, 남구, 중구도 강세. 근데 유독 광주 지역은 좀 전반적인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지방권인데요. 여기는 이제 매매가만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강원도 지역은 그다지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주 지역은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조정지역 지정됐던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방사능 가속기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던 그 지역이 좀 규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남에서는 천안 지역이 매매가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면은 공주와 계룡 지역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주랑 계룡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동네가 이렇게 강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그 대전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룡 같은 경우는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의 초강세가 대전의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역시 이거에 따라서 갭매우기 현상으로 인해서 계룡이나 공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세종이나 대전 같은 경우 중에서 입지가 좋은 똘똘한 한 곳은 괜찮은데, 외곽 지역은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섣부르게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계룡 지역 같은 경우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금 조금씩 그 강세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약간 그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북 지역 역시 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용한 모습, 군산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뭐 전남 지역도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였던 순천, 광양, 여수 지역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좀 별로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목포 같은 경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포항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포항의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 지역을 보게 되면은 통합 창원 중에서도 성산 의창구 지역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매매가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거제 지역이나 나머지 지역은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 지역을 한번 전반적으로 전세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권의 전세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 지역은 전체적으로 중춤하다. 그리고 충북에 있는 청원 지역도 주춤하다, 되게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흥덕구의 전세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감으로 인해서 흥덕구 지역이 다시 한번 매매 가격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청주시 전체적으로 한번 퍼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부분의 움직임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 청주 흥덕구의 이 전세 가격의 상승세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청주가 지금 매매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 하지만 한 번쯤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천안 지역 같은 경우, 충남에서 천안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상당히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세 가격 역시 지금도 최근 들어서도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동남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죠.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공주와 계룡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은 강세를 보였는데 공주는 전세 가격은 오히려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계룡은 조금씩 전세 가격 강세가 글쎄요 좀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 가격의 강세가 계속 이어졌다면 계룡의 매매 가격 강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계룡 부분이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주 같은 경우는 매매가 움직임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덕진구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조금 되바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전주 지역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남권에서는 순천이 그래도 전세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는 걸 봤었을 때는 순천 지역의 입주 물량이라든지 기타 신축 물량 그런 거를 좀 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북의 포항의 그 매매가 강세를 봤었을 때는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걸 봤었을 때는 한 번쯤 관심을 둘 만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남권의 그 통합 창원 그 중에서 성산 의창구 지역 역시 전세 가격은 여전히 강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성산 의창구 지역의 그 어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지방권역 중에서는 꽤 관심을 두고 볼 만한 지역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김해 지역이 조금 움직임이 없었던 거를 생각해 보는데 김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그 7.10 대책 나오기 전에 김해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분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김해 지역이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기타 뭐 신축의 입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짚고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강원도는 지금 현재 꽤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청주는 매매가가 굉장히 약세인데 흥덕구의 전세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청주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천안은 여전히 그 일부 지역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두고 볼 지역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공주 계룡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게 매매가 부분인데 공주와 계룡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가격은 좀 별로다. 그렇다면은 혹시나 이 부분이 갑자기 확 가라앉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덕진구가 지금 전세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의 움직임이 없는 동네에 비해서 전세 가격 강세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경북 지역에서는 포항하고 창원 지역, 그 중에서도 성산 의창구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좀 적지는 않았지만 김해 지역의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이번 주에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KB 시세의 그 어떤 동향을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서울 수도권 인천 지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은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의 전세 가격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외곽 지역의 경기도 지역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인천 지역은 아직까지 이러한 강세 모습이 서울 근교의 경기권역에 비하면 약한 모습을 있는데, 하지만 부평구라든지 계양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쪽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봤었을 때 인천 지역도 한 번쯤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과거 사례로 봤었을 때 인천이 항상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났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인천이 지금 현재 아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할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권역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 인천에 비해서 임대차 3법과 그 다음에 각종 뭐 임대사업자 폐지 뭐 이런 문제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인다, 이런 모습은 좀 아닙니다. 과거장의 사례로 봤을 때 과거장의 사례로 봤었을 때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력한 규제,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가 지방장의 침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몰려왔던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자들도 많고 그 지역의 거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 달서, 뭐 기타 이런 쪽으로 보면서 매우 강한 지역, 똘똘한 한 채가 자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전세 가격의 상승세는 서울 수도권처럼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 임대차 3법이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전세 가격의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면 지방의 움직임의 강세를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의 강세를 한 번 더 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9월 25일 날 나왔던 KB 그 시장 동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주 또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과 이 의견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쯤 여러분들도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건 이렇게 갑니다 라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올리는 시장 동향에 대해서 귀를 한번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룡이었습니다.